기억하시면 되겠고, 왜냐면 방학 때 소통을 다 끝내기 위해선. 또 그 다음 주는 여러분 학교 가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 다음 주는 구정 끝나고 그 다음 주는 뭐 백양이랑 화수가 다 학교를 가기 때문에 또 특강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번씩 채워 넣어서 선생님 진도를 열심히 빼가지고 3월 달에 우리가 한 번 더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웬만하면 2월 달 안에 이 확통이 끝나기를 바라며, 그치 다현아? 어떻게든 열심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할 건데, 그러니까 뭐 독립이다 종속이다 그럼 사건이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현아? 몇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뭐 2개는 있어야 되겠죠. 혼자 독립한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혼자 독립한다, 뭐 종속이다. 최소 2개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두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느낌상 그거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인 거고, 두 사건이 영향을 주면 종속인 거지. 그럼 어디 영향을 주는 거겠냐? 확률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독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독립이라고 정의를 하냐? 거기 페이지에 보면, 67페이지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죠? A 사건이 발생했을 때 B 사건의 확률이죠? 그죠? 아니면 A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B 사건의 확률. 하여튼 A 사건이 발생하거나 A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거에 관계없이 B 사건의 확률이 원래 B 사건과 같아. 확률과. 그러면 이 A는 B의 확률에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가 되겠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맞아, 안 맞아, 갑이나. 이러면 우리가 뭐라 부른다?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A 사건이 먼저 발생을 했든 B 사건이 먼저 발생을 했든 간에 관계없이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A 사건이 깔짝깔짝 되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사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 윷놀이를 했어야지, 구정이어서. 그래서 우리 주화가 앞에 뭐가 딱 나온 거야. 그렇다고 주화가 뭐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 던지는데 선생님 이제 던져야 돼? 나에게 영향이 있지가 않잖아요. 선생님이 주화가 뭐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뭐 나온 확률이 더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잖아. 다음에 선생님이 던질 때, 선생님이 윷을 던지는 거는 관계가 없죠. 이렇게 앞에 사람이 뭐가 나왔다고 해서 뒷사람한테 영향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독립이라고 한다. 두 사건은 서로 독립된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요게 같지가 않게 되면 이런 느낌이 돼버리면은 독립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무조건? 독립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종속. 이 중에 하나만 틀려도 하여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뭔가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조건부 확률에서 했던 것들은 독립보다는 뭐가 많았냐면 종속이 많았어요. 이런 거야. 우리 당첨이 있어. 당첨이 3개가 있고 꽝 7개가 있는데 앞 사람이 만약에 당첨을 뽑았어. 그럼 뒷사람의 당첨의 확률에 영향이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끼치겠죠. 왜냐면 빼서 다시 안 집어넣으면. 다시 집어넣으면 영향을 안 끼치겠지만 빼가지고 그냥 뽑아버리면 끝나잖아. 여러분 북부회복 같은 거 할 때 추첨할 때도 사실 뺀 다음에 안 집어넣잖아요. 다시 넣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 종속적인 것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독립이 되면 P, A 교집합 B였을 때 우리가 이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서 어떻게 썼냐면 P, A 곱하기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곱해줬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였죠? 확률의 곱셈 정리. PB를 먼저 곱해야 되죠? PB였다면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이게 지금 확률의 곱셈 정리였단 말이야. 근데
A, B가 서로 독립이야.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얘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는 거야? P, B를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A 사건이 B에 영향을 안 끼치니까. 그리고 요거를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요거를 P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같으니까. A,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뭐 B가 발생할 때 A 확률이나? 그러면 독립이었을 때는 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곱하기 뭐가 된다? PB가 된다는 거지. 요런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였죠. 진짜 되게 보패스에 나오는 거. 이렇게 고배 법칙 느낌. 자, 이렇게 독립이면 얘가 성립하더라. 독립을 이해하는 거는 여기서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조건부 확률에서 이해하는 건 쉽지만 조건부 확률에서 이해하는 게 쉬워. 근데 실제 독립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이 공식을 더 많이 써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근데 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A랑 B가 독립인지 아닌지는 이 공식에서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A 사건이 발생할 때 B의 확률,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B의 확률이 원래 그냥 B의 확률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A가 뭐 발생을 하든 발생을 하지 않든 어차피 B에 영향을 주지를 않는 거지. B의 확률에는. 여기서 독립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볼 때 쓰는 공식은 얘를 써요. 얘를 구해서 비교하는 게 더 쉽다는 거지. 이것보다 얘를 비교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독립일 때는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많이 풀어내더라. 독립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는. 이해할 때는 이게 더 편하죠. 하여튼간에 뭐 결론은 이게 성립하면 A, B 두 사건은 독립인 거야.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A, B 두 사건은 종속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두 사건이 독립이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배반 사건이잖아요? 배반 사건이면은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독립일까요? 독립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 아니에요. 종속입니다. 왜냐?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이게 0이라는 얘기거든요.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없거든요. 얘네들은 뭐 A, B라고 해봅시다. 0보다 크다 그래봐. 그럼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배반 사건은 독립이 아니고 무슨 사건이다? 종속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배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 저 복습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영상을 좀 보시면서 복습을 좀 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의 조건들을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8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 A하고 B 사건이 독립이 되면 A하고 B의 여사건, A 여사건과 B,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다 독립이 됩니다. 자, 두 사건이 독립일 때, 자, 그러면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에요. A, B가 독립이면.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렇게 증명할 거예요.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지. 봐봐.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PA 곱하기 P, B의 여집합을 곱으로 표현되면 A랑 B 여집합의 사건이 서로 독립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B 대신에 B 여집합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를 증명할 거냐? A하고 B 사건이 독립이야. 그러면 나머지 다 독립이 돼요.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거 성립하는 거 이제 보여줄 건데 여기 성립하는 거 보여줄 건데 이 P 교집합 B 여집합은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죠? A 빼기 B랑 똑같죠 사실. 이게 A 빼기 B잖아. A 차집합 B랑 똑같잖아. A 교집합 B 여집합은. 근데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PA 교집합 B 여집합은 PA에서 교집합을 뺐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차집합이니까 A, B 뺀 거니까 PA에서 A 교집합 B 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PA 교집합 B가 서로 독립이니까 A, B가 독립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증명할 때. 그러면 이걸 PA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묶으면 여기서 1 나오고 PB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뭐냐? 얘가 B의 여집합인 거죠. 확률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A랑 B랑 독립이면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되는구나가 증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A 여사건과 B도 독립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 각각 A랑 B 여사건도 독립이고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 또 뭐도 독립이냐?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다 독립이에요. 뭐 얘는 얘랑 거의 비슷하니까 얘를 한번 더 증명을 해볼게요. 한번. 이제 그 증명이 거기 나와 있어요. 뭐 증명 어렵지 않으니까 집합 알면은 증명하기 쉬워요. 여기는 뭐 집합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뭐 확률과 통계는 집합이랑 뭐 몇 개 알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럼 A 사건, B 사건이니까 이게 되면은 증명이 되겠죠. 요거가 뭐랑 같다? 요게 뭐랑 같다? 요렇게 된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A 사건과 B 사건도 독립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드모르간 법칙을 써가지고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A 합집합 B의 여사건.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1 빼기 A 합집합 B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사건이니까. 맞죠? 근데 얘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A 합집합 B가 덧셈 정리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되잖아. 맞죠? 이게 덧셈 정리죠? P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뺀 건데 요게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로 쓸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PA, PB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로 묶어서 PA 더하기 PB가 되겠고 더하기 1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PA 빼기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PB 빼기 1 뭐 이렇게 한 번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둘 다 마이너스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1 빼기 PA니까 이게 PA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고 얘도 1 빼기 PB니까 PB의 여사건의 확률이 됩니다. 근데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서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A, B 사건이 독립이면 나머지 것들도 다 독립이다. 이 사건이 있는 것도 다 독립이니까 마음껏 써라. 저 사건이 독립이면 사실 당연한 거 아니냐? 자, 봐봐. A 사건과 B 사건 연관이 없었어. 야, 그럼 당연히 A가 발생하지 않는 거랑 B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연관이 없겠지. 서로 영향을 안 끼치겠지. 당연하겠지만. 아니에요? 뭐,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독립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또 밑에 나왔네요.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그렇다. 자, 그러면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서로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개념 체크에 보면 1번에 보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얘기하시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개념 체크는. 곧바로 시간 관계상 문제로 가겠습니다. 필수 6번으로. 엄청 어렵지 않거든요. 필수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짝수인 사건을 A. 그럼 A라는 거는 2, 4, 6이 되겠죠. 주사위 던져서 짝수니까. 그 다음에 3 이하의 사건을 B. 그럼 B는 1, 2, 4,
3이 되겠죠. 우리 집합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C는 3의 배수 사건이니까 3,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나는 이걸 듣자마자 알 수 있다. 천재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애매한데 봐봐. 이런 거는 봐봐. 이게 2의 배수 사건이랑 3 이하의 사건이랑 3의 배수 사건인데 독립인지 종속인지 보면 알 수 있나요? 혹시 나는 딱 보자마자 보였다. 수민아 보이니? 절대 알 수 없어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앞에서 뭐 당첨 제비를 뽑았냐 안 뽑았냐 이런 것들은 대충 보면은 이거 다시 집어넣으면은 독립인데 다시 빼서 안 집어넣으면 종속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건들에서는 A, B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로 알 수밖에 없냐? 한글로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 알 수 있냐? A와 B가 독립인지를 물어봤잖아. A와 B가 독립이냐 종속인지 물어보면 이거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 이게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냐? 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죠? 이 하나가 겹치죠. 그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2가 겹치는 거예요. 그럼 얘의 확률은 뭐냐? 전체가 6개니까 얘의 확률은 6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PA의 확률은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인 거죠. PB는 6분의 3인 거죠.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같냐? 같지가 않다. 안 같네. 안 같으니까 A, B 사건은 뭐다? 종속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한글로 읽고서 판단이 불가능해요. 이거를 다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느낌인 거예요. 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두 번째 A와 C. A와 C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C를 구해보면 A랑 C의 교집합은 6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PA 교집합 C의 확률과 PA 곱하기 PC가 같냐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6개 중에 1개니까 6분의 1의 확률이 되겠고요. PA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요. PC는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곱하니까 같아요. 같네. 얘는 독립이다. 이렇게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딱 보자마자 독립이네?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B하고 C인데 B하고 C도 똑같이 하면 독립이 나온대요. B 교집합 C를 해버리면 그래도 몇 개죠? 3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PB 교집합 C와 C는 PB 곱하기 PC냐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6분의 1의 확률이고 PB는 2분의 1, PC는 3분의 1인 같아요. 얘도 독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뭐 하나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까요? 몇 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해볼 거는 6- 몇 번? 6-2번을 한번 해보세요. 6-2번. 6-2번 해보시고요. 다현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힘을 내라, 다현아.
전체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가 되겠고요. 고정의 사건, 뭐 A라고 할게요. 1, 2, 3, 4라는 사건과 독립이 되는 사건은 누구냐? 내가 보니까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아쉽지만 한 개다. PA의 확률은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로 일단 고정이 되겠습니다. PA의 확률은. 우리 수민이 잘 나왔어? 몇 번이죠? 니은만이 독립이 맞습니다. 해볼까요? 나머지는 다 동속이에요. 니은이 3, 4, 12잖아요. 얘를 만약에 C라고 놓으면, 니은을 C라고 놓으면 A교집합 C는 뭐가 되냐? A교집합 C는 뭐가 되냐? 3하고 4가 겹치죠. 3, 4가 겹쳐요. 그래서 PA 교집합 C는 6분의 2가 되면서 3분의 1이 되는 거고, PC는 뭐가 되냐? PC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PA 교집합 C가 PA 곱하기 PC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지금 얘는 3분의 1이 나왔고요. PA는 3분의 2가 나왔고요. PC는 2분의 1 나왔어요. 약분되니까 나오죠. 성립하는 걸 봤기 때문에 니은만 독립이다. 성립하기 때문에. 다 해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한글을 읽고 다 느낌이 오냐? 안 와요. 몰라요. 그래서 이게 독립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노가다를 좀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노가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떨 때 노가다 해냐면 이게 일의 선후관계가 없을 때, 약간 일의 선후관계가 없을 때는 다 해봐야 돼요. 일의 선후관계가 없으면 뭐 A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뭐 B 사건이 발생하냐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 다 해봐야 되거든요. 자, 독립사건의 확률의 계산이라고 해서 필수 7번이 나옵니다. 나중에 안 되거나 그러면 따로 물어보세요. 그럼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다 독립이에요. 그럼 P, B의 여사건이 지금 확률이 뭐라고 했냐면 3분의 2. 지금 A, B 독립. 다 독립이야. 나머지 것들도. 그 다음에 P, A 합집합 B가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계산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쉬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P, A 교집합 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그죠? 일단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랑 PB를 곱한 거를 구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PB는 나오죠. PB는 뭐가 나오죠? 여기서 PB는 1에서 빼면 나오는 거니까 3분의 1이죠. PA를 모르잖아. PA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문자 A라고 놓으면 끝나요. 그럼 이게 더 센 정리여서 PA 합집합 B인데 사실 이게 PA 더하기 PA가 A야, PB는 3분의 1이야. 근데 교집합을 빼면 되는데 교집합은 이게 A이고 이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A를 빼면 돼요. 이렇게. 왜냐면 둘이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교집합이. 이게 9분의 5다. 그래서 이게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A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2A가 되겠고요. 3분의 1 넘어가면 9분의 3 빼니까 9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9분의 2에다가 역수만 곱해주면 되겠죠. 2분의 3 이렇게. 답은 3분의 1. 그래서 PA는 확률은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결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답은 9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뭐 여러분들 하나 풀어보시겠어요? 뭐 7-3번 하나 풀어보세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기는 뭐 전혀 어렵지 않다고
선생님은 판단하니까 7-3번 같은 거 하나 그냥 가볍게 풀어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PA랑 PA가 발생의 B의 확률인데 이게 결론은 PB랑 같은 거예요. A, B에서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PA랑 PB 확률이 서로 같다. 뭐 K라고 놓을게요. 둘 다 PA, PB는 같다. 그 다음에 PA 합집합 B인데 그럼 결론은 PA 더하기 PB에다가 PA 교집합 B인데 이게 독립이니까 이게 PA 곱하기 PB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K 같아요. 그러면 이거 K까지 곱했어. K 제곱 빼주는 거죠. 요게 16분의 7인 거죠.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PA도 같고 PB도 같다. 왜냐면 이게 A 발생할 때 B 확률인데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PB란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넘어가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K제곱 넘어가면 2K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6분의 7이 0이 되는 거죠. 넘어가면. 16을 곱하면 16K제곱 마이너스 32K 플러스 7은 0이고 인수분해 잘 해봐야 돼요. 4로 가면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4K가 느낌이 좋아요.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래도 K가 4분의 7이 나오느냐? 말이 안 되죠? 확률이 1에 넘어갔어요.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K가 4분의 7이 나오면 이건 될 수가 없겠죠. 확률이 1이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K는 뭐가 되는 거죠?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분의 1이 나와요. 4분의 7은 안 돼요. 1이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PA 교집합 B죠. 4분의 1 두 개 곱하면 돼요.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답은 뭐가 나온다? 16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확률의 덧셈 정리랑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독립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다 좀 쉬운 문제예요. 조금만 풀다 보면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맞으시면 되겠어요. 맞으라고 주면 맞는 게 맞겠죠? 아니요, 안 맞을 거예요? 혼자 틀릴 거예요? 맞을 거죠? 맞으라고 주는 문제 진짜로 이거는. 자, 넘어가 봅시다. 독립사건의 확률 여기까지를 하고 쉽시다. 필수 8번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인 사건의 확률인데 A, B 두 사람이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할 확률이 각각 0.8, 0.6이었어요. 그럼 두 사건은 서로 이제 독립이죠. 뭐 A랑 B랑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둘이 뭐 옥곡 뛰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A, B 모두 완주할 확률. 그럼 A라는 사건은 A가 완주. B 사건은 B가 완주라고 한다 그러면 PA라는 게 바로 0.8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PB가 0.6이 되는 거죠. 그럼 A하고 B가 모두 완주할 확률은 A 사건도 발생하면서 B 사건도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죠? A 교집합 B가 바로 A와 B가 모두 완주가 되는 거죠. 이게 모두 완주한다는 거죠. 동시에 발생하는 거. 그래서 A, B 모두 완주할 확률은 P, 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게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P, A 곱하기 P, B를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저 사건은 뭐 당연히 독립이죠. 곱의 법칙이죠. 제 0.8 곱하기 0.6이니까 0.48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하지 못해요. 그럼 A는 완주해. A 교집합에다가 B는 완주하지 못해. B가 완주하지 못하는 건 B의 6번이거든요. B, 이거. 근데 여러분들 A, B가 독립이면 얘도 독립이라고 해서 안 독립이라고 했어? 얘도 독립이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곱해주면 돼요. PA 곱하기 PB의 6번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PB 6번은 이게 0.6이었으니까 PB 6번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4가 되겠죠. PA 6번은 0.2가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둘이 곱하면 돼요. 그럼 PA 0.8 곱하기 0.4가 돼서 0.32가 나오겠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A, B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확률이니까 둘 다 완주 못하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확률이니까 1에서 둘 다 완주 못하는 거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둘 다 완주 못하는 걸 빼주면 되겠죠.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먼저 구하면 요거는 PA 6건 교집합 BB 6건이면 곱하면 되죠. A 6건 곱하기 PB 6건을 곱하면 되는데 독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A가 독립이니까. 여기 다 있죠. 0.2랑 0.4. 0.08. 그리고 요거는 1 빼기 0.08이니까 답은 0.92.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확률이 0.92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뭐 독립인 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겠고 8-2번을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보고 쉬도록 합시다. 우리가 8-2번 독립 할만하죠? 아니 어려워요? 독립 정석 뭐 할만해요? 오늘 뭐 열심히 해서 독립을 다 해버립시다. 독립 시행의 확률까지 다 해버립시다. 그러면 뭐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는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통계로 이제 넘어 들어가게 되는 너무 신나죠? 통계로 넘어 들어가게 되는 이제 확률이 끝났어요. 근데 확률이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닙니까? 자, 8-2번에서는 승부차기 성공률이 각각 4분의 3, 그러니까 승부차기 성공이다. A, B 사건이 A가 승부차기 성공, B가 승부차기 성공이라면 PA는 4분의 3이 되는 거고 PB는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때 두 선수 중에서 A만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그럼 결론은 뭐야? PA 교집합, B 여집합이 되는 거죠. 요런 게 되는 거죠. 요 확률이죠? A는 성공하고 B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니까 A만 성공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A는 성공하고 B는 실패. 그럼 이건 이제 서로 A, B가 서로 독립이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럼 PA 곱하기 PB 6건인데 뭐 PB 6건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1에서 빼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PA는 4분의 3에서 1-P를 했더니 뭐가 나온다? 4분의 1이다. 그럼 얘가 뭐가 돼?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P는 뭐가 되냐? 3분의 2가 되겠다. 뭐 그런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립 안 어렵죠? 그렇죠? 자, 뭐 잠깐만 쉬었다가 또 빠른 스피드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어요. 그럼 이게 뭐냐? 독립시행은 서로 독립인 사건들을 여러 번 하는 거야. 독립인 사건들을 여러 번 하는 거죠. 약간 이항정리에서 이제 계보가 연결되는데, 그 이항정리 계보가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다. 이항정리 계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항 정리했던 거에서 여기로 왔다가 이항 분포까지 갑니다. 통계로 가면. 약간 그 느낌인데, 여기서 지금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냐? 독립이면서 계속 반복해서 시행하는 거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시행. 가장 대표적인 게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윷 던지기, 이런 거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죠. 게임할 때 계속 던지잖아요. 어차피 앞에서 뭐가 나왔든 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여러 번 던졌을 때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이제 구하게 되는 건데, 예제를 한번 볼게요. 개념 플러스에서. 독립시행의 확률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고 했냐면 3번.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거를 여러 번 하는 거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10번 이렇게 이 독립된 사건들을 여러 번 던지어서 시행하는 거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요. 주사위도 여러 번 던지고, 동전도 여러 번 던지고, 윷도 여러 번 던지고, 이런 거예요. 이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여러 번 시행을 하는데, 100번은 시행했다고 쳐봐. 그럼 100번 중에 10번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묻는 거야. 당연히 100번 던지면 100번 이상 나올 수는 없겠죠. 100번 던졌는데 100번 이상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1의 눈이 2번 나온대. 그럼 이런 거야. 봐봐. 이거는 이런 거지. 1이 눈에 나오거나 1의 눈이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관밖에 없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1의 눈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립이라고 보자면 1의 눈이 나올 확률.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확률 PA라고 할까? 1의 눈이 나올 그거를 이벤트 A를 하면 PA는 뭐가 되는 거냐면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에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1이 안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1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1이 나오거나 1이 나오지 않거나. 이 두 사건을 더하면 뭐가 된다? 그럼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약간 우리가 앞에서 이항 정리에서 항이 2개 있었을 때 이거를 n번 던졌을 때 n제곱이 됐을 때 이게 A랑 B를 n번 선택하는 거잖아. 이게 A 플러스 B가 되면 이제 A를 몇 번 선택했냐, B를 몇 번 선택했냐, 이걸 통해서 이항 정리의 개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A가 예를 들어서 n-2번 선택되고 B가 2번 선택된 거,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겠다면 n번 중에서 2번은 B가 나온 거고, 그러면 A는 몇 번 나온 거죠? n-2번 나온 거고 B는 제곱됐다. 이게 바로 그 이항 정리에서 이제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썼던 공식들이란 말이야. 얘도 똑같은 거야. 내가 3번을 던졌잖아. 3번 중에서 2번은 누가 나온 거야? 1이 나온 거야. 1이 선택이 된 거야. 3번 중에 그럼 한 번은 뭐가 선택된 거야? 1이 안 나왔을 거의 확률을 구하시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이 A, B에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확률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A가 나왔냐, A가 나올 확률이 들어갔냐, 아니면 A가 안 나왔냐. 그래서 3번 중에서 2번이니까 3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야. 3번 중에서 2번은 A가 나온 거야. 그러면 6분의 1의 확률이 몇 번 나온 거죠? 2번 나온 거고, 얘는 몇 번 나온 거죠? 1번 나온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표로 나타내자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표로 나타내자면, 여러분들한테 3번을 던져. 1회 때 던졌다, 2회 때 던졌다,
3회째 던졌다. 그래서 1이 나오면은 동그라미, 1이 안 나오면 X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55X 이렇게 55X 두 번 나온 거야? 아니면 5X5 그 다음에 X55 두 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3개가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이게 그거예요. 3개 나온다. 3개 중에서 2개 뽑은 거예요. 1이 나오는 거를 3개 중에서 이 3개가 있겠죠. 어차피 3번밖에 안 던졌어요. 2번은 나왔다. 뽑은 거야. 어차피 이거는 순서랑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2번 뽑은 거지. 3가지가 나온다. 이게 3콤비네이션 2죠. 그 다음에 나오면 확률이 몇 분의 몇인 거야? 6분의 1인 거야. 그게 다 6분의 1이에요. 얘도 6분의 1이에요. 얘는 안 나왔잖아. 6분의 5예요. 얘도 6분의 1이에요. 6분의 5예요. 6분의 1이에요. 6분의 5가 안 나오면 6분의 5, 나오면 6분의 1.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은 동그라미 2개, X 1개니까 어차피 확률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6분의 1 2번 나오고 6분의 5 한 번 나왔으니까 요 각각의 확률들을 곱한 거는 똑같죠. 이게 몇 개 나온다, 이게? 3개 나온다. 그래서 저거를 1이 2번 나온 확률은 요렇게 우리가 이게 3개 나오는 거니까 3 곱하기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를 구입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 확률은 다 똑같아요. 몇 개 나오는 차이가 있지 나오는 확률은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약간 이항정리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통계로 가면 이항 분포가 돼요. 그리고 약간 그 느낌이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는 이항 정리 같은 느낌이었다가 확률로 가니까 이 A, B 대신에 확률만 들어간 거야,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게 통계로 가면 이항 분포가 또 됩니다. 재밌죠? 각각의 단원에서 약간 이름이 바뀌는데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약간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항 정리를 잘 이해했다면 뭐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대신에 A, B 대신에 확률이 들어간 거야. 근데 그 확률이 안 바뀌잖아요. 독립시행이니까 이 확률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 번 시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요런 거.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얘가 몇 번 선택되고 얘가 몇 번 선택되냐. 그거를 구해내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개념 체크를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10번을 던져요. 다 독립시행이죠. 동전 던지는 거는. 앞면이 몇 번 나올 확률? 3번. 그럼 보세요. 1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3번이래. 그럼 앞면은 나올 확률은 몇이야? A라고 하면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앞면이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 거지. 그럼 10번 중에서 3번만 앞면이 나오는 걸 선택해요. 그게 뭐죠? C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앞면은 그렇다면 3번 나온 거고 나머지는 뒷면이 몇 번 나온 거야? 7번 나온 거지. 그래서 2분의 1의 3승. 나머지는 뒷면 나온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1번 답이 되는 거고요. 2번을 봅시다. 주사위를 5번 던져요. 주사위를 5번 던지는데 3의 배수의 3의 배수가 눈이 3번 나왔대. 그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요거를 B라고 한다 그러면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몇이 되는 거죠? 3, 6이니까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인 거죠. 3의 배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근데 5번 중에서 3번은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5번 중에 3번은 3의 배수가 나온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는 거야? 3분의 1이 3번 나온 거고. 아닌 게 2번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약간 이항정리 느낌이죠?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죠? 맞아, 안 맞아? 어떤 이항정리를 잘 이해했다면 이 독립시행의 확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n번 중에서 이제 몇 번 됐냐. 그래서 그 조합을 통해서 구해내는 거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간간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적이 꽤 돼요.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간간히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필수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다 맞추게 되면 아쉽지만 이제 우리는 뭘로 넘어가야 된다? 통계로 가야만 하는 슬픈 현실이지만 통계가 할만합니다. 이제 꽃게임만 남은 거죠. 통계가 괜찮아요.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앞에만 잘 돼 있으면 통계는 할만합니다. 필수 예제 9번 독립시행의 확률 1 반역의 명죽시킬 확률이 4분의 3 뭐 양궁일까요? 뭐 써있진 않네요. 양궁인지 다트인지 아니면 뭐 권총 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역의 명죽시킬 확률이 4분의 3인 사격 선수가 4발을 쏘는 거죠. 다 독립시행이겠죠? 이 중에서 3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이니까 3발이 명중되는 거. 첫 번째 3발 명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발 명중을 나눠서 구해야 되겠죠. 왜냐면 3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이니까. 그러면 3발 명중한다는 거는 4번 중에 3번은 맞췄다는 거죠. 4C에 3이 되겠고 그때 확률은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3번 일어난 거고 아닌 거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한 번 발생했다. 반역이 안 맞은 거는 4분의 1 되겠죠. 확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4발 명중은 4번 중에 4번을 다 4분의 3이 꽂힌 거죠.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은 없어요.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이 나오겠다. 3발 이상 명중시킨 거니까 3발 명중된 거랑 4발 명중한 거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64분의 27 얘가 256분의 81이 나온다고 해설지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더하게 되면 256분의 189가 나오네요. 자, 알아서 하시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발을 명중시킬 확률이니까 2번은 사실은 막 명중시킬 수 있는 게 보세요. 나올 수 있는 게 0발 명중부터 시작해서 한 발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4발까지 있는데 0발 빼먹지 마라. 하나도 명중 못 시킬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적어도 한 발 명중시키니까 이거 구하는 거죠. 한 발 이상. 그게 4 구하면 귀찮으니까 전체에서 0발 명중된 거를 빼주는 게 좋겠다. 여사건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1 빼기 모두 명중시키지 못한 거는 4번 중에서 0번 명중 4분의 3이 없고 4분의 2만 4번 됐다. 마이갓 이렇게 되는 거죠. 명중을 아무것도 못 시킨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눈이 없어도 더럽게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56분의 1이거든요. 1 빼기 256분의 1이니까 이게 나올 확률은 몇이냐? 한 번도 못 맞출 확률은 256분의 255예요. 정말 제일 더럽게 없어야지. 하나도 못 맞출 수 있다. 적어도 한 발은 맞춘다는 거죠. 거의 한 발은 못 맞출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 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몇 번 풀어볼까요? 응? 9-3번 한번 풀어보세요. 프로야구팀. 뭐 야구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가빈이 야구 좋아하니? 안 좋아해? 한국 시리즈에서는 5번 중에 7번 중에 4번 이기면 우승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시리즈는 7번 중에 4번 이기면 우승이에요.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상위 4개 팀이 준 플레이부터 올라가서 마지막에 1등과 2등이 맞붙는 거를 우리가 한국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7번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4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을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무조건 A팀이 5번째 경기는 이겨야 돼요. A팀이 이기면서 끝나는 겁니다. A팀이 지면서 우승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마지막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 문제가 약간 조심해야 될 게 5번째 경기에서 A팀이 우승한다고 그랬잖아요. 1회, 2회, 3회, 4회, 5회인데 5회 때는 무조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야? A팀이 이기는 거야. A팀이 5회에서 우승해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앞에서는 A팀이 몇 번 이기고 B팀이 몇 번 이겨야 되냐? 앞쪽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죠? A팀이 3번 나오고 B팀이 1번 이기는 거야. 4회 동안이다. 그러다가 마지막 5회 때 A가 딱 이기면서 4번 다 이기면서 우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뭔 말인지 알죠? A팀이 5회 우승하려면.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리고 A팀하고 B팀이 우승할 확률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둘 다 2분의 1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A팀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치면 4번 중에서 몇 번이 나오는 거죠? 4번 중에서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2분의 1에 3승을 해주고요. 2분의 1 중에서 3번 선택하는 거야. A팀이 우승한 거죠. 나머지 B팀이 2분의 1 중에서 하나 했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죠? 마지막에 5회를 곱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4회까지 곱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4회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한 다음에 끝내버리면 지금 4회에서 끝난 거예요, 확률이. 여기서 5회 때 누가 이기는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5회 때 누가 이기는 확률? A가 이기는 확률이니까 마지막으로 2분의 1을 일단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되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마지막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 A가 이기면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나와서 이게 아마 4분의 1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분의 1 나와서 답은 8분의 1의 확률로 A팀이 5회에서 우승할 수 있다. 뭐 비기는 게 없다고 했을 때 비기는 건 없죠. 뭐 야구에서 웬만해서는. 근데 괜찮아요? 마지막에 우승하면서 이기면서 끝나야 돼서 이 문제가 약간 변형이 일어나요. 이런 문제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토너먼트에서 마지막에 이제 경기했을 때. 자, 독립시행의 확률 2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빨간 구슬 줄까, 노란 구슬 줄까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2개 사건이 이제 발생해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빨간 구슬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지고, 노란 구슬이 나오면 1개의 동전을 3번 던져요. 그러니까 빨강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냐? 빨강은 4개 중에서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빨강은 4번 중에 1번. 이게 빨강이 선택될 확률이겠고요. 노랑은 4분의 3이 되겠죠. 일단 빨강이 선택되면 동전을 4번 던져요. 얘는 4번 던지고요. 빨강이 선택되면. 노랑이 선택되면 3번 던집니다. 이때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되냐? 2번 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4번 중에서 2번만 앞에 나오면 되는 거니까 4번 중에서 2번을 선택하는 거죠. 앞면. 그러면 앞면 확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뒷면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을 곱해주면 빨간 거 나오고 앞면이 2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는 3번밖에 안 던지기 때문에 3번 중에서 2번이 앞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이고 나머지 한 번은 2분의 1인 거죠. 뒷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 부분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근데 이제 앞에서 빨간이냐 노란이냐에 따라서
확률도 달라지고 동전 몇 번 던지는 거 달라져서 약간의 변형을 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로 갈라지니까 빨간 나와가지고 두 번 나올 확률, 노란 나와가지고 두 번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나눠지겠고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두 번 나올 확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합의 법칙 적용하라는 얘기죠. 자, 얘는 4분의 1 곱하기 여기서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16분의 4 콤비네이션 2가 6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2분의 2하고 3이니까 32분의 3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얘는 4분의 3에다가 3, 8분의 3 8자 32분의 9가 나온다. 두 개 더하게 되면 32분의 12가 되면서 4로 약분이 되네요. 답은 8분의 3이다.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괜찮아요? 풀만해? 죽을 것 같아? 아니? 자, 뭐 하나만 풀어볼까요? 10-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10-2번. 독립시행의 확률도 하다보면 이항정리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항정리부터 잘 돼 있다면 들을만해요. 들을만합니다. 괜찮아요. 10-2번. 독립이니까 되는 거고요. 종속이면요 이해 안 돼요. 다 따로 구해야 돼. 종속은. 종속 사건은 여러 번 시행하지 않아요. 너무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독립이니까 이게 여러 번 시행해도 간단해지는 거지, 종속이었으면 다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겁나 복잡하니까 종속은 2번 정도면 거의 끝나죠. 웬만하면 2번이면 종속 문제들은. 흰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다. 임의로 2개를 꺼내요. 흰 공이 적어도 1개 나오면 주사위 4번. 흰 공 적어도 1개 나오면 주사위 4번. 아니면 흰 공 안 나오면 주사위는 5번을 던질 때 짝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봐요. 짝수의 눈이 3번.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은 다 2분의 1이죠? 짝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짝수가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주사위 던지면. 자, 흰 공이 적어도 1개. 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빠르겠죠? 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된 거죠? 8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게 전체인데 흰 공이 안 나오려면 검은 공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요거의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죠? 흰 공 안 나오는 거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는 게 흰 공이 적어도 1개 나오는 거겠죠? 그럼 이게 8 콤비네이션 2가 8, 7에 56이니까 28. 얘는 10. 그래서 14분의 5가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14분의 9의 확률이 되겠죠? 1에서 빼주면 되니까. 그죠?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나오는 확률은 안 나오는 거를 1에서 빼주면 되니까. 그리고 4번을 던진단 말이야. 그럼 4번 중에서 짝수는 3번이니까 4 콤비네이션 3이 되겠고요. 2분의 1의 3승. 짝수 있는 확률도 2분의 1이고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의 1승. 3번은 나오고 한 번은 안 나오고. 여기는 5번 던진다 그랬으니까 14 콤비네이션 5가 14분의 5가 되겠죠.
14분의 5 곱하기 5번 중에서 3번. 2분의 1의 3승. 안 나오는 거는 2분의 1이 2번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다.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게 되면 답은 뭐가 나오냐면 224분의 여기 답이 좀 그지같이 나와요. 61이 나온대요.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이 조금 숫자가 좀 커져요. 어쩔 수 없이. 계산은 갖다 치시고요. 너무 어렵네. 죽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마지막. 요거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갑이나? 자,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죠.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가 조금 재밌어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P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점 P가 4의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주사위는 5번 던지는데요. 소수가 나오면 소수가 나올 확률은 몇이죠? 2분의 1인가요? 왜냐면 2, 3, 5니까 2, 3, 5, 7까지 가면 안 돼요. 7은 없어요, 주사위에. 그래서 1, 2, 3, 4, 5, 6 중에서 2, 3, 5니까 소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확률은. 일단은. 근데 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겠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소수가 나오면 플러스 이만큼. 소수가 나온 횟수를 우리가 x번이라고 할게요. x번.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게 나온 거야. 소수가 아니면 그럼 이거는 몇 번 나오겠죠? 당연하겠지만 5번이라고 했으니까 x번이 소수가 나왔다면 5-x번이 소수가 아닌 게 나온 게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근데 얘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먼저 찾아야 되냐면 소수가 몇 번 나왔냐, 소수가 아닌 게 몇 번 나왔냐 찾아야 돼요. 그랬더니 결론은 x번 동안은 플러스 2번 같잖아. 그러니까 2x만큼 간 거죠. 그 다음에 5-x번 마이너스 1번 같잖아. 얘랑 얘랑 곱해주면 되겠죠. 5-x는 나올 때는 마이너스 한 칸씩 갔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었다? 4에 있었다. 그래서 소수가 나오는 x번 동안에는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곱해줘요. 플러스 2번은 x번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5-x번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곱해줘요. 그럼 이제 그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냐면 4에 있었다. 점 P가.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4가 돼야 되는 거죠. 1차 방정식을 풀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건 뭐 풀만하죠. 2x 플러스 x니까 3x 빼기 5는 4니까 3x는 9. 근데 x는 뭐다? 3이다. 그럼 결론은 뭐냐? 소수는 3번 나와야 되는 거고 소수가 아닌 거는 몇 번 나와야 된다? 2번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4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겠고 그때 확률은 그냥 간단해요. 5번 중에 3번이 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확률이 몇이다? 2분의 1이에요. 둘 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 3번 나온 것이고 소수가 아닌 거는 2번 나오는 것이다. 그게 이제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3이 10이니까 이게 32분의 2의 2분의 1의 5 중에 32분의 10 2로 약분하니까 16분의 5가 나온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문제 11-1번과 11-2번을 둘 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잤어? 일찍 잠을 안 자고 있겠죠? 방학이라고? 응. 일찍 2시 정도만 자도 뭐 11시까지 오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은 2시 전에 잘 안 자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2시 전엔 자. 수민아 재밌나요? 뭔가 틀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풀리다 시키다 보면 애들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수식을 잘 세워보세요 한번. 다시 돌아와야 돼요. 3번 던졌을 때. 그럼 앞면 몇 번 나오고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되는 건가? 동전을 3번 던져서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으면요. 동전을 여러 번 던지면 돼요.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칸 플러스 뒷면이 나오면 플러스 1칸. 그럼 A에서 A로 가려면 최소 몇 번은 가야 되죠? 4칸은 가야 되나요? 4칸 가거나 8칸 가거나 12칸 가거나 4의 배수만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4칸 이상 8칸 갈 수 있어요? 수민아 8칸 갈 수 있냐? 2가 3번 나와봤자 6칸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8칸 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다시 A로 온다는 얘기는 4칸밖에 가는 게 없어요. 4번 가는 거죠. 플러스 4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플러스 8 되는 경우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보면은 플러스 8도 있고 막 복잡하게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플러스 4만 가능하죠.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거는 뭐 플러스 8도 되고 막 거꾸로 가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막 복잡하게 낸단 말이야. 여러 개 나오도록. 이거는 뭐 아직 뭐 예제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몇만 나온다는 거죠? 플러스 4만 가능한 거죠. 플러스 4. 아니에요? 플러스 8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뭐 플러스 10이도 안 되고. 그럼 플러스 4. 그럼 앞면이 만약에 x번이 나왔다고 치면 뒷면은 3-x번이 나온 거니까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2x 더하기 이거 곱하면 1 곱하기 3-x를 하면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4칸밖에 가는 게 불가능해요. 8칸에 못 가요. 문제에서. 뒷면 나온 어떤 3번밖에 안 던졌으니까 앞면이 x번이면 뒷면은 3-x번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3면 x 더하기 3은 4니까 x는 3번. 그러니까 앞면이 한 번 나온 거예요. 뒷면이 2번 나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 뭐 다른과 같이 풀 수 있죠? 3 콤비네이션 앞면 한 번 2분의 1의 1승 나머지 2면 2분의 1의 제곱이 이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분의 3이라는 뭐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4번밖에 플러스 4밖에 안 돼서 문제가 쉬운 거예요. 복잡해지면 이게 막 정신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11-2번은 기찾기 문제로 같이 낸 것 같아요. 기찾기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같은 거지는 승렬이 다 나왔나?
같은 것이는 순열에서 나왔었던 뭔가 그 길찾기, 최단거리 찾기 문제가 조금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아니네, 그건 또.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2칸, 뒷면이 나오면 위쪽으로 1칸에서 점 P를 움직인다. 동전을 5번 던질 때 O를 출발한 점 P가 점 A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시오라 했는데 P에서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4칸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3칸을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죠? P에서 A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겠으면. 근데 그 동전을 5번 던지는데 그죠?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2칸,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위쪽 1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너무 쉽네. 그럼 오른쪽 2칸은 몇 번 가야 되는 거죠? 2번 나와야 되니까 앞면은 몇 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2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4칸 가야 되니까. 이건 뭐 계산하기가 겁나 쉽네요. 그 다음에 뒷면은 이쪽 1칸인데 3칸 가야 된다 했으니까 뒷면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뭐 계산이 되게 쉽네요, 문제가. 그래서 결론은 5번 중에서 2번은 앞으로 나와야 돼요. 5 콤비네이션 2가 되겠고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분의 32분의 10이 되는 거고 16분의 5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 78페이지를 보시면 18번처럼 낸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쉽게 내진 않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18번처럼 나온다는 거죠. 한 가지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18번의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인데 요거 하나 풀고 끝내봅시다. 18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딱 한 가지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쉽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보세요. 페이지 78페이지에 18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한 꼭지점을 출발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시계 반대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죠?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각 면의 숫자가 11, 12, 3, 3이 겹쳐있는 주사위 같은데 1이 4개가 있고 3이 있대요. 그래서 이 눈만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이 몇 번 나오냐, 3이 몇 번 나오냐인데 일단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몇이 되는 거냐면 몇이 되겠죠?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고요. 3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6번을 던져요. 그래서 처음 위치로 돌아와야 된대요. 그럼 몇 칸을 가야지 처음 위치로 가냐? 몇 번이죠? 몇 번이죠? 자, 그래서 총 몇 번을 던지냐면 6번을 던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이 x번이라고 할게요. 1은 x번 나오고 3은 몇 번 나온다? 그러면 6-x번이 될 거예요. 총 6번을 던지니까. 그때 총 몇 번을 가야 되냐 봤더니만 얘는 한 칸 가는 거죠. 1이 나오면 한 칸 가요. 얘는 한 칸 가는 거. x번 동안에 한 칸 가요. 그리고 한 번 나오면 얘는 3칸 가는 거야. 3칸. 그러면 다 구해봐야 되는데 몇 칸을 움직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냐? 정육각형이니까 6번을 움직이면 돌아가요. 그러면 첫 번째 6칸을 가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12칸을 가는 경우도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18칸을 가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면은 3이 6번 나올 수 있잖아. 그럼 6, 3, 18이에요. 그러니까 18칸까지 가능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6, 3, 18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면 얘는 몇 칸 가냐라고 한다 보면 여기서 6칸 가는 거는 어때요? x번이다. 한 칸이 x번이냐. 곱하면 돼요. x고 그 다음에 3칸 가는 게 6-x번 나오잖아. 3칸이 6-x번이니까 이게 6이 나오는 게 존재하냐.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x번 3칸 가는 게 6-x번 나왔을 때 12가 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자연수 나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3 곱하기 6-x가 18이 나오는 게 존재하느냐. 55분 슬슬 끝내야 된다. 소리가 울리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x 6, 3, 18은 6이니까 x는 몇 번 나와야 된다? 6번. 그러니까 얘는 1만 6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확률은 뭐냐? 6 콤비네이션 6에 3분의 2가 6번 다 나와야 된다. 요게 첫 번째 확률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구해보면 x가 몇 번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x 6, 3, 18일이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3번. 그러니까 1이 3번 나오고 3이 3번 나오면 12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확률은 뭐가 되냐? 6번 중에 3번 나와야 되니까 6 곱하면 일단 3이고 3분의 2가 3번 나오는 거고 나머지 3분의 1이 3번 나와야 돼요. 요게 이제 두 번째 확률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요거 마이너스 2x가 0이니까 x는 0번이에요. x는 안 나온 거야. 얘 다 몰빵 3만 6번. 그럼 6 콤비네이션 0이고 3분의 2는 안 나왔고 0승인 거고 3분의 1만 6승. 없어도 되겠죠? 0승이니까 3분의 1만 6승인 거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 나올 때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지 이렇게 딱 한 가지만 되는 경우들은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독립시행 확률까지 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통계로 들어가는데 통계가 어렵지 않은 거니까 더 재밌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